몰랐는데 네. 저도 이 방송 듣고 나서는 아 되게 재밌다. 예, 정말요? 드러나는 그때 이제 뭐 사실 팟빵 하는 거 해보면 사실 뭐 정치 이야기 막 이런 거 많이 듣는데 팟빵이 그게 유명하죠. 예. 예, 뭐 굳이 그런 거 듣지 말고 이런 거 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채용 공고를 올린 게 코리안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그 페북 그룹이죠. 페북 그룹에 올렸었는데 이제 저도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긴 했었었는데 이 영역 자체가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는 분야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인포메틱스 뭐 생명 정보학을 배워야겠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가 생명 정보학이야 이 정도를 알려주는 거지. 잠깐만요. 방송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의 앨리스에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요. 카카오뱅크로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운누나27님, 눈나님, 기동량님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계속 후원해주시고 계속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멤버 근황을 퀵하게 하나 해야 됩니다. 뭐죠, 김 팀장님? 뭔데요? 앨리스가 없잖아요. 앨리스가 없는 게 근황이죠. 그럼요, 네. 중요한 근황이죠. 지금 네. 회사 일이 바빠져서 스케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도착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라서. 맞아요.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아마 내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게 아직 네. 살아 있는지 아직 모레까지 살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날씨 뭐 곧 더워지니까 맞아요. 지금 좀 습해, 고비죠. 습해지고 네. 관리하기 어렵죠 이제. 네. 기간을 정해서 했다간 죽이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괜찮다면 전화 통화나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그건 뭐 상황 봐서 좋습니다. 하기로 하고 김 팀장은 혹시 멤버 근황 없습니까? 근황 요즘에 백신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잔여 백신 예약해가지고 그 아재로 잔여 맞았나요? 백신 시작하고 이튿날 맞았어요. 집 근처에서. 네. 그래서 그때 뭐 저는 뭐 크게 통증이 심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뭐 듣기로 2차 때 맞으면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겁을 먹고 있어요. 너무 처음에 안 아파가지고 그치. 내가 2차 때 엄청 고생하려나 보다 이렇게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어때요? 박 박사도 맞았나요? 네, 저도 바로 어제. 바로 어제 이제 민방위들한테 맞춰준다 그래서 정식 그냥 스케줄 잡고 얀센 맞았습니다. 얀센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방에 맞는. 그래갖고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다음 날 제일 힘든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아니 뭐 앉아서 말하는 건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중을 놓는 순간 깊음 잠들 것 같은 피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스스로를 이제 다그치고 때리면서 네.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그 앨리스님의 그 대망의 에피소드가 있었죠. 커뮤니티 대격변 시대 에피소드 111회 여기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자분들 반응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장문의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num나님, 우리 오랜 청취자시죠. num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급 현타가 느껴지는 앨리스님 2회차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신 내용과 소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제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장과 기획 전략을 잇는 조직이라 팀장 임원회 같은 일정이 너무 많고 정말 보고와 자료 정리에 묻혀 사는데요. 이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은데 회사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에서 이동희 배우님이 장사가 왜 자꾸 잘 되는 건데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잘 안 돼야 일을 덜 하는데. 적당히 되어야 하는 건데 그치. 작전상. 물론 저도 회사 사랑하며 일을 잘하고 있지만 결코 가볍게만 들을 주제는 아니었네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재밌게 잘 진행해주신 박 박사님, 김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주 댓글 쓰고 하지 못하지만 하트도 꾸준히 누르고 데이터링 많이 애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하트 눌러주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이게 팟빵이 좋아요가 좀 짠 문화가 있어요. 잘들 안 누르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때 왜 되게 한탄을 많이 했잖아요, 앨리스가. 그죠. 들으시면서 특히 2화 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내가 왜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어갖고. 그러니까요. 근데 공감이 또 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웃는아 이칠님, 네, 꾸준히 후원하고 계시는 웃는아 이칠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발자 언어를 번역, 해석해서 콘텐츠 팀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 이번 에피소드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런 일 하시는군요. 윗분들을 위한 통역 업무도 가끔 하고요. 저는 앨리스님 같은 분들의 노력과 활동 덕분에 어떻게 번역, 해석할지를 공부하고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DR 화이팅입니다. 앨리스님 함께해서 반갑고 좋아요. 한 다음에 하트를 심지어 써주셨습니다. 네. 다른 에피소드들도 조용히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채널들 통해서도 듣고 계시다라는 간증 댓글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저희가 힘을 내서 하나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앨리스가 이 댓글 직접 맞아요. 네, 여기 또 앨리스가 대댓글을 달아줘서 앨리스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지 네. 그러니까요. 이제 타이밍이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죠. 뭐 욕을 안 먹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없을 땐 욕 먹는 건데, 네,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방의 메인 컨텐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따단 게스트는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한일 없이 시간을 페이스북에서 버리며 포스트를 구경하던 중 눈에 띄는 채용 글을 봅니다. 채용 공고? 네, 채용 공고를 봐요. 근데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 그룹은 제가 채용 공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룹인데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 채용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코리안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조금 더 연구 위주의 채용들, 연구실 뭐 이런 채용들만 올라오는 데라서 제가 못 알아듣는 말들만 하시는 곳이라서 그냥 흘려서 보고만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식품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기업에서 어허. 사람을 찾는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더 플랜트 잇이고요. 양재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회사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은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플랜트와 이트를 합친 합성어라서 더 플래닛이라고 부르고요. 더 플래닛이 이제 저희가 슬로건으로 이제 하는 이제 구호는 Eat plants for the planet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식물을 더 먹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플래닛이라고 해서 T가 묵음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말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플래닛이라는 발음에서 말장난을 하신 건데 네. 그걸 플랜트와 잇 합쳐서 플래닛인 거고, 네, 맞아요. 플래닛을 생각하며 플랜트 잇 하자. 네, 이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되게 고심해서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들으니까 축산 데이터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박사님께서는
메탄이 소에서 나오는 메탄이 얼마나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나오는지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축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기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육류의 생산과 어떻게 보면 섭취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그걸 뭘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 대체육이라고 국내에서는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얼터너티브 밑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는 이제 클린 밑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안 된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해,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클린? 있다. 예, 클린. 깨끗한 고기. 깨끗한 고기. 네, 아. 그렇게 해서 뭐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배양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실제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그런 고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거는 맞아요. 배양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식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밋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데이터를 그런 걸 만드는데 이제 만들 때 보면 식품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되게 전통적이에요. 뭐 농축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는 다시 짧게 요약을 하면 데이터 기반의 대체 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 데이터 기반이야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질문을 주신 거에 따라서 네,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식품을 만드는데 데이터를 활용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그럼 결국엔 식품을 만드는 회사네요. 음식을 맞아요. 만드는. 네. 아까 대체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고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시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고기를 대신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큰 범위 안에서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건데 과거에도 이제 뭐 채식이라든지 이런 뭐 그쵸. 콩고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념적 관점이라든지 뭐 건강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채식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콩고기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시대가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채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그러니까 때 뭔가 접근하시는 게 축산 데이터도 그렇고 지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선. 플래닛 들어가잖아. 플래닛. 회사 이름에 들어갔어 이제는. 내 건강도 내 건강인데 네. 지구를 지속 생각해서.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쓰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박 박사님께서도 아이가 있으시고 한데 뭐 우리도 이제 살아가야 날들이 아직 몇십 년이 남아 있고 내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아이는 뭐 100년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지금부터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구는 100년을 존재할 수 있겠는가? 헐? 갑자기? 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고기 때문에요? 고기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어쨌든 오.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과연 뭐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에너지 쪽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어떤 뭔가 뭐 온난화라든지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기후랑 먹거리는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뭐 3, 40년 사는 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100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의 100년은 또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육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FAO에서 이게 세계 이제 FAO는 세계 농업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서 200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2050년이 되면은 인구가 100억 정도 되는데 그 100억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먹는 양으로 고기를 먹으면 2배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기가? 고기의 양이 네. 2배가 더 필요한데 지구가 그 2배의 고기의 양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되게 한정돼 있는 거니까요. 지구는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의 땅이 한정돼 있고 네, 땅도 한정돼 있고 물도 한정이 되어 있고 뭘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기를 그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키운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을 7kg에서 20kg까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먹어서 그치. 걔네가 먹어서 그런가요? 자기 고기가 돼서 고기 생산인 거니까. 네, 그때 어제 지난 그 방송에서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바꾼다. 과정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동량의 그게 아니라 1kg를 만들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어떻게 효율이 안 좋죠. 보면은 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소만 키우는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가 먹을 곡물을 키우는 공간까지 필요한 거죠, 사실.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아, 개 키우려고 어쨌든 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축사가 문제가 아니고 네, 키울 치- 밭이 필요하니까.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이제 담수,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아닌 네. 담수라고 하는 부분들의 70%가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어요. 에? 그렇게 많이 70%요? 70%요? 네, 70%가 그럼 물 부족이 고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물 어떻게 보면 프레시 워터라고 하는 그 담수의 먹을 부분에 수 있는 있어서 물에 네. 있어서는 그러니까 농작물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키워야 그게 되니까. 단순히 소가 돼지가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아. 농작물에 들어가는 그것에 들어가는 물을 이제 그게 이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럴 아니 수 그게 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안 되나 보네. 그렇죠. 직접 줘야 되나 봐요, 물을 끌어다가? 네. 어, 담수화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물을 끌어다 줘야 되는 거군요. 네. 담수화 사업도 큰 돈이겠는데 그러면? 엄청나죠. 그거는 사실. 네. 그러네요. 그거 물 되는 일도 엄청나겠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대체 그 고기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콩고기로는 이제 뭐 박 박사님도 그렇고 김 팀장님도 내가 머릿속으로는 아 그래 고기를 논리적으로 좀, 알지. 논리적으로 내가 줄여야겠어. 맛이 없어요. 네, 근데 콩고기는. 맛이 없는 거야 결국에는. 네. 아니 왜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맛이 없냐고? 고기가 아니니까 맛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기가 식물성 단백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맛이 다르게 나냐는 걸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블링. 뭐 지방, 지방. 네, 되게 지방의 비슷한, 비율 네, 뭐 이런 거 맞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하시다 보니까 네. 당연히 비슷한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창업을 하고 이 일을 하게 된 케이스도 비슷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제 줄여야 돼. 근데 맛이 없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다른 거예요. 아, 기대한 그치, 그치. 것과 기대한 나는- 맛이 아닌 거지. 나는 고기라고 그치. 생각하고 아. 입맛에 대체품을 안 먹었는데 대체품이 고기랑 맛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게 그냥 두부야. 두부는 어차피 다른 거니까. 어차피 다른 거니까 두부는 두부를 좋아하니까 먹는 건데. 근데 고기를 대체했다고 만든 이 제품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대치랑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인지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다른 다른 거예요. 맛일 텐데. 네. 그럼 왜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고기랑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당연한 건 당연한 네. 얘기긴 한데 네.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분자 단위까지 보는 거예요. 쪼개서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보니까 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사실 크게 보면은 뭐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서 영양 성분으로 보는 것처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매크로 이제 영양소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매크로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더 큰 범위. 근데 그게 쪼개서 예, 큰 범위인데 그것도 더 쪼갤 수 있는 거죠. 훨씬 단백질도 여러 가지. 예, 그렇지. 단백질도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런 좀 생물학 지식이 있으시면은 단백질이 계속 쪼개지면 결국 아미노산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미노산 정도는 다 아미노산. 아시니까 네. 아미노산이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인 거죠. 단백질 안에서는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당도 우리가 이제 뭐 포도당 뭐 이런 얘기를 표현 그냥 설탕은 사실은 일반 명사고 뭐 과당. 예, 과당, 포도당 이렇게 더 계속 쪼개질 수 있는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뭐 오메가 3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 명사인데 그런 것들처럼 이게 다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방도 종류가 다양해요. 네. 오. 그렇죠. 그래서 지방도 건강한 지방 먹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 그런 하잖아요. 얘기를 불포화 하죠. 지방산 이런 게 그렇죠. 그거구나. 불포화 지방산은 그 지방산들의 어떤 부분을 굳이 두 개로 나눴을 때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이런 뭐지? 이 지구를 생각하는 행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 5살의 양재식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그거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구 환경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인류를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씨 안 해.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나.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아지는 네. 약간 어. 이게 좀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로 갈 수도 있기는 아, 한데 네. 일단 나는 고기가 그냥 맛있냐 맛없냐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다르냐 해서 그냥 갈 콩고기가 왜 걸. 맛없냐 이거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 나 왜 끊었지 이거?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1940년 50년에 태어났냐 2000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실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다르죠. 완전 딴 세상이죠. 예, 완전 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 건데 그죠.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의 4, 50년대의 그 생활이 전 세계에 없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예, 네.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뭐 인도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차가 있을 네, 테니까.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저는 학부에서는 컴퓨터하고 생명과학을 둘 다 했었었고 복수 전공했어요. 예, 복수 전공을 했었었고 어. 이제 석사 때 이제 생명과학을 주로 하고 생명과학과 식품을 연계하는 걸 했었었고 그 박사 때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약간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생명과학 연구를 하게 되면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연구가 대부분 누군가 연구비를 줘야 그죠.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생명과학의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암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 얘기 했어요. 예, 지난 그런 시간에 맞아. 예,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뭐지? 과잉일 때. 그러니까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돈이 그쵸. 있다. 그 이런 연구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하는 같아.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고 당뇨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가 학교 자체가 약간 그런 뭐 저개발 국가를 개발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어떤 동호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제가 낮에는 뭐 비만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런 연구를 하다가 그쪽에 동아리 활동 가서는 가면? 동아리 활동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이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딴 고민을 딴 세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먹는 고민인데 이걸 어. 완전 다른 이걸 할까 제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자체의 근원을 해결하는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저개발 국가의 기아나 영양 실조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 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피상적인 해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장 이제 할수 당장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눈에 보였을 때 네, 뭘 네. 주고 일단 주고 네. 일단 돈을 주고 일단은 뭐 먹을 거 일단 이 사람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이런 네, 연구를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 국제 원조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그것도 하긴 해야죠. 뭐 당장 급하니까. 예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한 일인 그것만으로는 안 네, 되는 그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닌 거죠. 계속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그거는 대부분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빨리 치료할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치료 약을 개발하고 그렇죠. 아픈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 부분- 아파 버렸으니까. 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 전부터 서로가 그냥 적당히 잘 먹고 하면은 좋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이 중간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먹으면은 영양이 이것 자체로도 충분하고 더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똑같은 건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먹으면은 이걸 먹으니까 영양이 영양이 부족하지 충분하고. 않고 충분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5세 미만의 아동의 사망률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영아 아, 사망률. 국가의 위기를 판단할 때 그렇죠. 예, 경제적인 어떤 빈곤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유엔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5세 미만의 아동의 사망률을 아, 보는 거예요. 간접 지표지만 추정할 그쵸. 수 있다 네, 이거구나. 그 네네네. 빈곤치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사망률 측정을 할 때 보면 그 5세 미만의 이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못 먹어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행인 거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도 사실은 태어났을 때에 있어서는 뭔가 이 아이도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게 태어난 아이일 텐데 그 부분들이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이게 뭔가 신을 탓할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는 인재인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인재에 좀 더 가깝죠. 인재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인간이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식품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일들을 이제 뭐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식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거는 식품 하나를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요. 식품 산업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구나. 뭐라고요? 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구조 된다.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유엔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하다 법을 보니까, 먼저 바꾸고. 네, 사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사실 육류의 과잉이에요. 육류의 과잉. 예, 육류의 과잉 그리고 그 육류의 그 대기업화 때문에 그 대기업들의 이익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잉 생산한다. 그렇죠. 뭐 아, 그런 반성이 부분도 많이 되네요. 할 네. 말이 없는 게 저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기가 싫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반찬에 풀만 언제부터 올라와 있으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쵸. 원래 왜- 인류가 왜- 그러진 않았겠지. 왜냐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저도 그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를 했었을 때 우리가 사실 사람이 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뭐 먹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인체의 장기가 소화를 시키는 소화율은 10%밖에 안 돼요. 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저도. 맞아.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90%는 거예요? 미생물이 해주는 거예요. 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장내 미생물. 예,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대신. 대신. 그래서 장내균이 건강해야 그쵸.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많이 이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문제가 아니라 장내 균총에 의해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심지어는 어떤 연구까지도 하냐면 장내 균총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맞아. 성격에 예, 뭐 영향을 그런 미친다. 부분들도 다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중에서 이제 10% 휴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우리는 사람은 다시 사실 잡식 동물이죠. 네네. 잡식 동물인데 초식 동물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래요? 장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도 육식 동물보다는 초식 동물에 좀 더 가까워요. 구조적으로 길게 돼 있어서. 예, 구조적으로도. 예. 그리고 우리의 치아도 보면은 아 그치. 어금니와 송곳니가 송곳니와 이 그 앞니. 앞니의 구조를 봤을 때 이 풀 뜯어먹게 생겼다. 육류를 먹는 그치. 그- 아니 근데 왜 맛이 없어 풀은? 그쵸? 그럼 생긴 게 그렇다면 네. 풀을 더 그러니까 몸은 더 풀을 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몸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연속성에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거를 먹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학습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습이 되었다. 학습과 문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문화인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어. 아는 맛, 그렇죠. 먹기를 기대하는 맛, 음.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찾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고기에 길들여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맞아요. 음. 그게 되게 그 어떤 예시 중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한국이 우유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막 먹이던 네.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사실은
몸에 안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설사하고 네, 먹지 않았었으니까 음. 먹지 않았었던 거를 근데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치. 가장 싸고 쉬운 단백질이라서 이제 우유를 많이 이제 막 학교 급식으로도 막 주기도 하고 애들 뭐,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그런 거죠. 뭐 예. 칼슘도 많다, 뭐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사실 몸이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괜찮거든요. 네. 진짜? 어. 난 네. 아직도 불편해서 못 먹어. 그게 뭐 락토인가 뭐 네, 그런 맞아요. 성분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내 유전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장내 미생균, 미생물이 바뀌어요. 미생물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네. 미생물이 더 추가가 되는구나. 네, 추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적응을 우리 하는 거군요. 요즘에 네네. 유산균들을 먹잖아요. 그죠? 네. 일부러 먹죠. 그걸 왜 먹겠어요? 만들어주는 역할을 내 하는 그 거군요.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 내 장에 정착하라고. 정착하긴 하는 거예요? 너무 멀지 않아? 대부분 죽는데 네. 계속 먹으면 일부 살겠지. 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정착하게 하는 이슈도 하나가 있기는 네. 하고 계속 걔네들이 넣어주면 되지 뭐. 환경을 바꿔줘요.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네. 걔가 들어간 것 때문에 뭔가 달라지니까 네, 이렇게 환경이 환경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미생물 균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네. 몇 조가 우리 몸 안에 있거든요. 들었어요, 맞아. 네, 몇 조가 있는데 그 몇 조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개수가 몇 조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인간의 아니, 유전 수로 봤을 때는 그 몇 조까지는 아닌데 이제 총량은 몇 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보다 더 큰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장내 미생물 지도가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네.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DNA보다 훨씬 큰 구조고. 제가 사실 요 장내 미생균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토피가 있고 그 속이 항상 불편한 타입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계란이랑 우유는 안 맞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유 잘 못 먹고 네. 계란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름 뭐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어요. 딱 맞아요. 경험치로 알게 되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봤죠. 왜 그 뭐지? 뉴스에서는 자극적으로 나와요. 똥으로 치료한다. 예, 맞아요. 그렇게 나왔던 기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사람의 그걸로 똥을 이식한다고 바꿔주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네, 네. 똥 이식법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우리나라 의료법 이런 걸로는 불법인가 그래요. 아직까지는 네. 뭐 일부는 하고 있기는 그러니까 실험적인 한데, 단계 네, 레벨인 맞아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기다리고 있어갖고 네, 관심 맞아요. 갖고 보던 네, 얘기입니다. 일단 고기 얘기하다가 똥 얘기로 얘기가 바뀌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게 되는 건 원래 몸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왜 훈련된 그러다 거고. 보니까 근데 그 박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우유가 안 맞긴 하지만 우유가 맛있어. 맛있을 때가 있죠. 네, 네. 맛있을 때가 그 고기도 비슷한 관점인 거죠, 사실은. 내 혀와 어떻게 몸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혀와 몸은 다른 관점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혀는 원하는데 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그쵸. 있다. 그렇죠. 그게 저예요. 전 고기 먹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네. 입은 좋아하는데 몸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장이 지금 옛날에 비해 너무 많이 일해서 쉬는 시간을 줘야 돼서 단식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게 만약에 뭐 그걸 이제 전제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 그거를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덜 좋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향을 바꾸는 건 내 사실 입을 최면. 몇십 년을 근데- 고기만 아, 처묵처묵한 내 입을. 그거 버섯을 실제 먹어라. 가능해요. 왜냐면 네. 실제로 육식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문화적 관점이긴 하거든요. 쟤 아주 미치겠어요. 우리 마나님이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들어? 풀이 계속 올라와. 뭐 듣겠지 몰라. 그래서 아무튼, 그게 네. 되게 그 문화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막 10년, 20년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죽을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념에도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기를 먹으면은 딱 불편하구나. 불편함이 딱 생겨버려요. 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몸이 빨리 적응해버려요. 적당히 적응해갖고 대충 그러고 사는구나 또. 네. 입이 바뀔 수 있는 거군요. 네, 많이 바뀌어요 사실은. 근데 하긴, 그거 식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왔던 건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전 그런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아보카도.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 그거 뭐가 신났다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지금도 그렇다고요? 아니 당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아보카도라는 게 그쵸, 없었을 거란 없었-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샐러드 먹을 땐 꼭 아보카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맛있대. 저는 이게 왜? 네, 그래서 사실은 입맛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빨리 바뀌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되게 좋아했었던 것들이 어떤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심지어 그게 트렌드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갑자기 그게 별로이게 되는 그런 것들은 되게 고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실은. 고기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급격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라는 게 희귀한 거였고 맞아요. 좋아 보이는 거였고 맞아. 지금 그건 좋은 거야라고 어렸을 때 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관성 그대로 나는 좋은 밥 먹어야 돼. 고기 반찬 없으면 못 먹어. 약간 이런 건 나를 더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고기 구우면서 뭐 이런 거 하잖아. 사진 네. 찍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강화가 네.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나는 혼자 살고 카메라 뭐 TV 아무것도 없어도 고기가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컸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들은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관점인데 이게 다시 연결이 되자면 원래 이야기가 연결이 되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고기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게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육류세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육류 세금, 네. 진짜요? 이제 고기에 세금이 붙을 거예요. 환경부담금처럼. 네, 두 가지 이슈가 다 세상에. 걸리는 건데 환경 부담금도 있고 담배에 세금 붙잖아요. 술에 세금 붙잖아요. 네.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건강보험료랑 연결이 돼요. 아 진짜. 왜냐면 적색 육류는 발암 물질이거든요. 뭐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럼 결국에 그거는 국가에서 케어하게 되니까 그렇죠. 일부를 세금으로 남겨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닭은 괜찮아요? 예, 닭도 근데 부위별로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부위별로 다르게다보다는 닭은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적색 육류가 훨씬 발암 물질하고 지정될 정도로 훨씬 네. 더 심각한 타격이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육류세라는 게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다 때 이제 채식을 해야 되는데 네.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제 점점 계속 오는데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상황으로 네, 간다. 근데 선택지가 나는, 없어. 나는 콩고기를 먹고 싶진 않은 거야. 맛없어, 아. 맛없어. 그래서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식품하는 사람들의 이제 숙명 이제 사명은 콩고기를 거의 맛있게. 고기처럼 똑같이 만들자. 어. 이게 되는 거고 그걸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나노 단위로 체크해서 그렇죠. 그 구성대로 똑같이 해보자. 그렇죠. 이게 지금 기본 접근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했어요.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우유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계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분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식물이 뭐야? 찾아야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치. 비슷한 패턴을 찾아서 그렇죠. 조합도 해야 되고. 조합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콩이 그래도 비슷하대. 근데 콩만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기랑 콩을 뺀 나머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똑같은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아. 그걸 계속 조합을 하게 되면 뭘 얼마를 넣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엔 고기랑 똑같은 성분인 그러니까 식물에서 대체한 성분의 조합들로 고기랑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면 그렇죠. 고기랑 같은 맛이 날 거야를 그렇죠. 갖고 지금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요리사에게 맡겨서 그냥 맛을 내보자 이게 아니고 맞아요. 다 쪼개서 분석기 돌려서 맞아요. 성분 뒤지고 깐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 이제 이 성분 식물에 없어 있는 식물 뭐야 찾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반에 만드는 것처럼 왜 더 빠르고 정교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경험과 인지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각각의 사람에게 걸려 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맛이라고 하는 것도 맛이 이제 인지의 영역인데 네. 내 입맛이랑 저 사람 입맛이 다른 거예요. 그치.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같이 같은 맛을 느낀다고 보기가 어렵지. 그렇죠. 김 팀장님 지금 가정의 맛이 좀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아내분의 음식은 훌륭합니다. 듣고 있군요 이거를. 아니요. 풀이 계속 올라온다.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해요. 단지 풀이 많아지는 게 불만일 뿐이지 음식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입맛은 달라요. 아무튼 잘라줘?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요리사들도 생각해 보면 요리의 재료를 고르는 관점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는 재료 안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아, 네. 그쵸. 본 적 없는 재료 훨씬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식물과 식물에 대한 어떤 성분 데이터들을 다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식물만 모으는 건 아니고 정확히는 전 세계에 있는 식품으로 가능한 그런 원료의 성분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큰 돈이겠는데?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대체 식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쌓는 건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식품 생산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희 벌써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게 표정에서 저희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얘기에 그 열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일부 적당히 끊어야 될 시간이 와서 지금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할게요. 얘기 들었던 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 지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로 엄청나게 쪼개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성향이 돼 있는 것을 식물로 대체해서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방법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식물에 대한 성분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계신 중이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업화의 일환으로 대체식품 개발을 하고 계신다까지 말씀해 주셨고, 제가 확실히 사업 쪽만 기억이 나고 뭐 우리의 미래 얘기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우선 더 플래닛 대표 양재식 대표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대체 식품이라든지 비건에 대한 얘기도 그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셨고요. 입맛이 뭐냐 이런 얘기도 같이 진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김 팀장님 마나님께서 여기 알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소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게 제 인생에서 고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너는 왜 열심히 일하니?라고 물어보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고기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쵸.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고기도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뭔가 실마리를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솔루션을 빨리 듣고 싶어요. 뭐 아마 좀 이따가는 이제 제품 소개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감상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까 장내 미생물 얘기 나오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확실히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지금 한 74kg 정도 되는데, 원래 대학생 때 고등학교 대학교 넘어가고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도 55kg였어요. 네? 그렇게 급변했어요? 지금이 정상인데? 그쵸? 저는 제 몸이 정상이라고 안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55kg 때 당연히 안 먹었지.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했어요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먹었어요.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야식 먹고 술 마시고 뭐 고기 먹고 이러면서 쪘죠. 근데 거의 술 때문에 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쪄 있던 상태에 대한 불편함이 저한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이요. 거의 요 며칠 사이 수준에서 몸이 너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배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다시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사실 단식이었는데, 고기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 고기도 중요한 먹는 거고 효과적인 건 당연히 맞는데 조금 식단도 좀 조절을 해볼까 같은 생각이 좀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또 뭐 그런 거 많아요. 장내 미생물 얘기하면 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먹이를 줘야 된다서부터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미생물 관련된 제품을 안 먹어본 게 아닌데 저한테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식단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술도 좀 끊고 그다음에 뭐 먹는 것들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이제 얘기를 듣게 돼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미래이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육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조금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축산 데이터 때의 생각을 돌아가 보면 육식의 비중은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다 같은 인간을 빗대 생각을 해보면 그 소한테는 먹이를 요만큼만 줘도 괜찮아요 같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도 뭐 적색고기는 요 정도는 괜찮아요까지의 범위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서 그러면 아니 대체해서 먹을 게 너무 없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물론 엄청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버려온 입맛을 개선해라 가는 거는 사실 고치지 않겠다는 뜻에 가까우니까 이 익숙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여러 사업들이 옛날에도 있어갖고 왜 저렇게 저거를 관심 있어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또 저도 할 말이 많아져갖고 얘기를 많이 했네요. 소감 얘기한다면서 지금 네, 소감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방송 나와주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팟빵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뭐 이런 그 라디오 형태의 방송은 처음 해봐서 유튜브랑 좀 다르죠 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들었었던 방송에 들어와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뭐 텔레비전 속에 내가 나왔네 그런 느낌처럼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뭐 목소리만 들었었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이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하는 건 되게 부끄러울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여기에 내 족적을 남기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더 남았습니다. 할 얘기가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아마 대표님 표정에도 벌써 아직 안 한 얘기 많은데 이런 게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빨리 클로징하고 2화 녹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